소득세. 자, 우리가 소득세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둬야 되느냐? 뭘 알아둬야 되느냐?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개인은 뭐고? 법인이 뭐냐? 개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서로 이제 좀 다른 개념이죠.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죠. 자연인. 네? 자연인 기니까 줄여서 개인.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알아요. 법인은 뭐냐? 한자로 법법자, 사람인자. 자, 주식회사 울산. 자, 울산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국가가 얘한테 명령 내립니다. 야, 울산아, 좀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여러분, 계산기. 야, 계산기야. 이거 이상하죠? 어색하잖아. 사람한테는 되죠? 사람한테. 야, 홍길동, 너 어떻게 해? 이건 되죠? 자연스럽죠? 그런데 주식회사 울산한테 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어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얘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손발을 달아줍니다. 눈도. 국가가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가버려요. 1인, 한 사람. 그리고 이 칠판에 몇 명 있죠? 2명 있는 거예요. 홍길동 한 명과 법으로 정해진 인격체 하나. 법으로 정해진 인격체. 그래서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하나의 인격체라고.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뜻은 별 뜻이 없습니다. 법으로 한 사람으로 보는 한 사람. 그래가지고 얘 앞으로 통장도 발급해주죠. 얘 앞으로. 그걸 우리는 법인 통장이라고 부르죠. 그죠? 얘 앞으로 카드도 발급해줘. 사람이 아닌데 얘 앞으로 카드도 발급합니다. 법인 카드. 얘 앞으로 은행이 대출도 해줍니다. 사람이 아닌데, 그죠? 통장도 발급해주고 카드도 발행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사람이 아닌데 법으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걸 두고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법인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무한회사 뭐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이 주식회사죠. 예, 주식회사 울산 법인, 법인입니다. 자, 법인의 뜻은 별 뜻은 없죠? 별 뜻이 없습니다. 한 사람 법으로 인격체로 만들어낸 거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득이 발생하죠. 자, 개인이 소득이 발생해. 그럼 세금 내야 돼. 그걸 두고 소득세라고 합니다. 자, 법인이 소득이 발생해. 돈을 벌었죠. 그럼 세금 내야 돼. 그걸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럼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같네. 그죠?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득이냐? 개인의 소득이면 소득세. 아까 홍길동. 법인의 소득이면 법인세.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게 뭐죠? 소득세죠. 소득세. 그러니까 이거 뭐죠? 이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그거를 우리는 소득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인세는 우리가 세무 1급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무 1급까지 배우고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회사에서
법인세를 배워야겠구나 라고 어떠한 판단이 있었을 때 그때 배우세요. 그때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개인의 소득을 총 8가지로 나눕니다. 개인의 소득을 총 8가지 2, 2배, 4, 근, 연, 기, 태양. 2배사, 근연기, 태양. 요 순서, 요 순서가 이유 있는 순서입니다. 그렇죠? 이유 있는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2배사, 근연기, 태양. 자, 여기서 2는 뭐냐? 이자 소득. 배, 배당 소득. 4, 사업 소득. 근, 근로소득. 근로소득. 연, 연금소득. 기, 기타소득. 태, 퇴직소득. 양, 양도소득. 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이렇게 총 8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이 소득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세자만 붙이면 돼.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딱 나눠져. 이렇게 또 나옵니다. 6가지 2가지. 앞에 있는 6가지 2배사 근연기까지 2배사 근연기까지 2배사 근연기까지 우리는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고요.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고요. 태양은 종합소득과 분류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따로 분리해놨다는 거예요. 저 6가지에서 따로 뺐다. 저 6가지에서 따로 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류되었다. 분류소득. 자, 그러면 종합소득이 뭐고 분류소득은 뭐냐? 자,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2배사 근연기 6가지 있죠? 그 6가지 소득들은 2가지 이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걔들이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합산해서. 왜? 여러분 합산해서 신고하면 소득세가 많아집니다. 세금이. 그러면 많아진데 뭐하러 합산합니까? 자, 이러면 세법은 누가 만들었다? 국가가 만들었다. 그러면 세법을 공부를 할 때는 국가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국가는 이 세금도 거두고 싶고 저 세금도 거두고 싶고 그죠? 세금을 마구마구 거두고 싶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반 우리는 개인은 어때? 내기 싫죠? 이거도 내기 싫고 저거도 내기 싫고 여기서 부닥치죠. 그런데 세법은 국가가 만든 거니까 국가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만 이해가 빨라집니다. 이해도가 높아지죠. 국가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고 싶잖아. 그래서 자 2배사 근연기는 합산해서 신고해. 왜? 합산하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이 1,000만 원. 1,000만 원 발생했어. 사업소득이 1,000만 원. 근로소득이 1,000만 원 발생했어.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면은 1,000만 원이면 6%거든. 60만 원. 요거 6%. 60만 원. 그럼 합치면 얼마죠?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런데 종합소득이죠. 얘 둘이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이잖아. 사업소득, 근로소득 둘 다 딱 권리가 있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그럼 얘는 종합소득이다. 합산해서 신고해볼까? 요거 합산하면 얼마죠? 2,000만 원. 자, 2,000만 원. 2,000만 원이면 1,200까지는 6%입니다.
1200까지는 6%. 1200 초과되는 거 800이죠. 요거는 15%. 그럼 이거 얼마야? 요거 72만 원이죠. 이거 120만 원. 합치면 얼마죠? 192만 원. 어때?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하면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합쳐버리니까 세금이 192만 원이 되거든요. 이건 국가 입장에서 뭐야? 요거 좋네, 국가는. 그죠? 우리는 요렇게 하고 싶은데 국가는 요렇게 저렇게. 이거 계산한 방법은 나중에 다 합니다. 자, 2대4 금융기 종합소득. 저 6가지에서 2가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해서 신고해라. 그게 바로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 뜻입니다. 5월달에 하죠. 대한민국의 각 개인들의 소득 5월달에 모두 신고를 했죠. 종합소득. 자, 그래서 2대4 금융기는 종합소득이고, 자, 퇴직과 양도는 분류소득 따로 뺐다. 따로 뺐다. 자, 퇴직소득은 뭐죠? 퇴직금이죠. 퇴직금 받으면 퇴직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뭐죠? 양도소득은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다. 1억에 샀어. 3억이 돼서 2억 벌었죠. 2억, 3억에 판 거야. 2억 벌었죠. 그 2억을 양도소득이라고 세금 내야 되죠. 자, 그럼 얘들은 왜 뺐느냐? 분류소득. 왜 여기서 따로 빼버렸느냐? 자, 퇴직소득이 발생해버리면 국가 입장에서 이 사람이 퇴사했죠? 그럼 소득이 발생 안 할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국가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세금이라도 좀 줄여주자. 그래서 퇴직소득을 여기서 뺀 거야. 얘들보다도 세금을 좀 확실히 줄여주는 거죠. 퇴직소득. 그래서 얘는 세액 경감, 가볍게 세금을 가볍게 해줄 목적으로 여기에서 분리를 해놨어요.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왜 분리했느냐?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그죠? 놀이 가지 않고 부모 잘 만났어. 또는 투기. 아파트 아까 땅을 1억에 샀어. 땅값이 무지막지 올랐어. 현재 3억이야 시세가. 팔았어. 2억 벌었죠. 양도소득이죠. 이거는 뭐야? 불로소득. 세금을 무겁게 때려버립니다. 이거는 세액 중과. 세액 중과. 무겁게. 그거는 가볍게. 이거는 무겁게 하려고 여기서 따로 빼버립니다. 요거 시험에 나오겠죠. 다음 중 종합소득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퇴직소득. 답은 퇴직소득. 나머지 3가지는 종합소득. 양은 분류소득. 왜? 얘는 가볍게 하고 얘는 무겁게 하기 위해서 따로 빼놨습니다.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자소득은 뭐다? 이자죠? 이자. 은행에 적금 들었어. 만기되었습니다. 탑니다. 원금 타고 이자 타죠. 이자 받을 때 세금 뗍니다. 그 세금을 이자소득. 그 이자가 이자소득이고 세금 뗀 걸 이자소득세. 내가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배당을 받습니다. 그 받은 배당소득. 세금 떼죠. 배당소득세. 사업소득. 자, 옆에 짜장면집, 라인자, 짜장면. 사업소득. 세금 내야 됩니다. 사업소득세. 울산직업전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입니다. 두평공식 1층에 파크랜드. 사업소득. 세금 내야 되죠. 사업소득세. 근로소득 월급이죠.
연금소득, 연금.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기타 등등. 그럼 뭐 이배사, 근, 연, 태양이 아닌 것들, 기타 등등 한데 모아놓은 걸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요 순서 알아두고요. 이배사, 근연기, 태양. 이배사, 근연기, 종합소득, 태양을 분류소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얘 둘을 합쳐서 금융소득. 자, 요 금융소득을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자, 이 금융소득을 해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나누는데 종합과세가 무슨 말이냐? 종합과세라는 것은 아주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은 내년 5월 달에 신고해 이럽니다. 내년 5월 달에 신고해야 될 것. 5월 달에 신고해야 될 것을 종합과세. 그러면 이거는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이상은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되면 이자와 소득,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면 내년 5월 달에 신고해. 그럼 이자가 5천만 원, 2천만 원. 그럼 원금이 얼마야? 대충 계산해 볼까요?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나누기. 그죠? 요즘 뭐 1% 해볼까요? 1%. 20억이네. 은행에 현금 20억이란 엄청나죠? 그죠? 뭐야? 부자다. 자,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부자입니다. 유일하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현금을 20억 가지고 있다라면은 다른 것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분리과세. 그럼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야. 우리는 대부분이 분리과세겠죠. 2천만 원 이하. 왜? 우리는 다 2천만 원 이하잖아. 그죠?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뭐냐?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분리과세가 뭐냐? 자, 분리과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회사가 있고, 회사, 법인, 회사죠? 이건 개인, 자연인, 개인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쉽게 얘기해서 일을 하고 그 반대급부 소득을 받죠. 그걸 우리는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그죠? 네, 거의 근로소득입니다. 반대급부. 그러면 개인은 소득이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 세무서 국세청이에요. 국세청. 국세청에 딱 보니까 야, 얘한테 세금 거두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 그럼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얘 있죠. 법인한테. 오, 네가 잘하겠네. 야, 네가 월급 줄 때 네가 거둬 세금을.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것을 징수라고 하죠. 징수. 징수라죠. 네가 징수해.
세금 떼가죠. 원천적으로. 원천징수. 세금을 떼가죠. 세금을 떼가죠. 그걸 원천징수라죠. 얘를 넌 원천징수 의무자야 라고 국가가 법인한테 의무를 지우고 넌 원천징수 의무자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월급 줄 때 떼가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네가 납부해. 네가 납부해. 언제? 2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네가 납부해. 이게 원천징수죠. 원천징수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입니다. 회사. 그죠? 그럼 근로자.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돼? 요때 요 개인을 갖다가 뭐라 하냐? 분류과세되었다. 이걸 분류과세. 우리는 그냥 원천징수라고 하죠. 예,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류과세. 이유. 분류과세. 자, 여기는 근로소득이라 했는데 그것도 되죠. 여기 은행이야. 은행. 여기 고객입니다. 고객이 은행에 예금하고 만기돼서 샀죠. 그럼 뭐야? 이자 받죠. 이자 소득. 그죠? 이자 받을 때 우리는 항상 2천만 원 이하잖아. 왜? 우리는 가난하니까. 2천만 원 초과 되면 부자야. 자, 이자 받을 때 세금 떼이고 받죠. 14%. 그래가지고 은행이 대신해서 납부해버립니다. 그러면 국가가 개인보 여기 편하잖아. 그러면 그걸 우리는 분리과세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분리과세를 하는 목적, 납세 절차의 간소화. 너 편하잖아. 받을 때 세금 떼이고 받았으니까 분리과세 되고 원천징수 되고 받았으니까 신경 끄도 돼. 편하잖아. 간소화. 두 번째, 과세 종결. 과세 종결 끝. 끝났으니까 신경 꺼. 신경 꺼도 돼. 받을 때 세금 떼이고 받았잖아. 얘가 뗐잖아. 얘가 줘.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왜? 우리는 세법도 잘 모르니까 신고도 잘 못해. 과세 종결.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분리과세된 거 있죠. 분리과세된 소득은 과세표준 합산금지. 여기서 이제 과세표준이란 말이 문제인데 이거 아까 그랬죠. 2배사 근영기까지는 2배사 근영기까지는 두 가지 이상이 발생하면 합산해서 신고를 했죠. 그런데 만약에 분리과세된 소득은 합산 안 해도 돼. 합산금지. 그거는 신고 안 해도 돼. 왜? 냈잖아. 이미 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소득이 있고 이자소득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합산해서 신고이 되죠.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이 됩니다. 왜? 종합소득이니까 이자와 사업이 있다. 그런데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야.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이미 세금 떼 있잖아. 14%. 끝. 과세 종결. 끝. 합산 안 해도 돼. 그냥 사업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했어. 둘 다 분리과세 아니야. 그러면은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됩니다. 합산해서.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분리과세 설명했습니다. 종합과세 내년 5월 달에 신고해. 분리과세 원천징수죠. 얘 입장에서 분리과세 되었다. 이게 원천징수였습니다. 분리과세.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 되면 은행이 세금 떼가 나머지만 줍니다. 분리과세 된 거죠. 원천징수 된 거죠. 이 분리과세,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필기하고요. 비과세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비과세는 과세를 안 한다. 안일비 과세를 안 한다. 국가가 이건 과세 안 할게 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거진 없어졌다. 그 비과세 소득이죠. 이거는 세금이 없다. 세금이 없다. 비과세. 예전에는 그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생계형 저축 뭐 이런 것들, 노인들은 현금이 많잖아. 그죠? 그다음 장애인은 일을 못 하죠. 그래서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받으면 그 이자로 먹고 살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는 비과세 잡아준데 다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갔는데 은행 리플렛에 비과세 금융상품이라면 세금이 없다. 은행은 14%거든. 그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다 준다. 이 비과세입니다. 자, 뭐 요즘은 거진 없어졌고요. 요즘 뭐 펀드 이런 거 있죠. 펀드도 비과세 펀드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산업 투자, 뭐 태양열 이런 거 있죠. 예, 그런데 투자하는 펀드 이런 금융 상품들은 주로 비과세가 많죠. 요즘 뭐 잘 없죠, 비과세가. 됐습니다. 뜻을 알아둬야 돼. 종합소득 내년 5월달에 신고해. 분리과세 원천징수였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죠? 얘들이 떼이고 받았지. 분리과세, 비과세, 과세를 안 한다. 세금 없다. 국가가 정해놨습니다. 세금 없다.